간단한 소개와 근황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한의학연구원 이보람입니다. 저는 이제 가천대학교를 2015년에 졸업을 하였고요. 이후에 이제 강동경희대병원에서 4년간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에 한방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9년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부임하여서 지금까지 5년째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연구 방법 분야는 임상연구 방법론이고, 그래서 이제 무자리 배정 비교 임상시험, 세계적 문헌 고찰, 혹은 증례보고 등의 다양한 임상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서 한의학 치료의 효과 근거를 창출하거나 합성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연구자의 길을 선택하셔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동경희대병원에서 한방수학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를 하였었는데요. 제가 전공의 1년차 때 저희 지도교수님인 장규태 교수님께서 한의학 선도기술 개발의 사업의 일환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 5년짜리 사업을 수주를 하셨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연구 담당자로서 실무에 깊게 관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서 연구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었던 다양한 방법론을 공부하고, 그리고 다양한 교육도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했었던 연구 결과들이 이제 국제 저널에 논문으로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성취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다양한 교육과 학술 발표의 기회를 제공을 해줘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쁨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공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봉직이로 갈 수도 있었고, 개원을 할 수도 있었고, 다양한 진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었던 게, 이제 좀 연구를 알 것 같고,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임상으로 나가버리면은 다시는 연구기를 선택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결과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연구의 길에 가보자 라는 생각을 저희 지도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추천을 해주셨고, 정말 운이 좋게도 또 제가 전문의 과정을 딱 수료했을 당시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임상연구직 한의사 TO가 나와가지고 바로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샴 아큐펑처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제가 샴 아큐펑처 관련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 연구원에서 샴 아큐펑처 혹은 플라세보 관련한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해 오셨던 이명수 박사님의 제안으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존의 침치료 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샴침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테크닉적으로 피부를 투과하냐 여부에 따라서 나뉘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자극점으로 어디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경혈 혹은 비경혈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샴침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것은 이 피부 투과 여부에 따라서 샴침의 종류를 비교하는 연구를 했었었는데요. 일단 샴침이 피부를 투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진짜침 그룹에 비해서 좀 얕게 피부를 자침하는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피부를 투과하지 않는 형태의 샴침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부착하는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여서 피부를 투과하지 않는 형태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피부에 부착하는 형태의 샴침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의 눈가림을 하기 위해서 진짜침 그룹에서도 그런 피부에 부착하는 장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피부에 부착하는 장치는 사실 저희가 실제 임상에서 침치료를 할 때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임상에서 침치료를 할 때는 침치료를 하기 전의 과정, 그리고 침을 놓는 과정, 그리고 이후의 조작 절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디바이스를 사용하여서 진짜침을 놓는 경우에는 그 진짜침을 놓는 자극 깊이에도 제한을 둘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작 절차를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실제 임상에서의 침 치료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수행했던 연구 결과는 무릎 골관절염 대상으로 샴침 대조 침 치료 임상시험을 크게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하였고, 샴침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은 침 치료 임상시험에서의 진짜 침 효과 크기가 샴침 디바이스를 사용한 샴침대조 침 치료 임상시험에서의 진짜 침 그룹의 효과 크기에 비해 이제 통증과 그리고 신체 기능을 유의하게 개선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첫 번째 연구 결과 이후로 기존의 침 치료 임상시험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9월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실린 논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아이센스 2023에서 발표할 아큐펑처 도즈에 관한 리뷰를 준비하다 보니 아큐펑처 연구에서 컨트롤 그룹을 잘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연구 및 발표에서 시험 아큐펑처에 관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침 치료는 경혈점, 그리고 바늘 조작, 유침 시간, 피부 투각, 환자 의사 상호작용 등 그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러한 요인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비활성한 플라세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수행하였었던 연구 결과는 만성 비특이적 요통 대상으로 샴 아큐펑처 대조 침 치료 임상시험에서 샴침의 자극점으로 경혈을 사용하는 경우 비경혈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효과가 유의하게 높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자침 기법이 진짜 침과 다르더라도 침 치료군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경혈에 자침하는 것은 진정한 플라세보로서 간주될 수 없으며 오히려 침 치료의 모디파이드 폼, 즉 침 치료의 도즈를 달리한 형태일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이는 거짓침이 아니고 실제 임상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침 치료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유사한 연구 결과가 다른 질환 혹은 증상에서도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현재 국제저널에 투고하여서 심사를 거치는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가짜침 형태는 침 치료의 효능을 과소평가하며 이로 인해서 기존의 국제임상진료지침에서의 침 치료의 권고사항이 일관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연구할 때 제일 재미있는 혹은 보람있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네, 사실 이번에 수행하였던 네트워크 메타 분석 관련 연구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사실 연구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제 연구 데이터베이스 검색부터 연구 선정 그리고 자료 추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추출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분석을 하는 것은 사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아주 몇 초 만에 금방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의 사전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제 연구 결과를 몇 초 만에 컴퓨터 화면에 띄워지는 것을 보면서 제 연구 가설이 맞았음을 확인했을 때 그때가 상당히 되게 짜릿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외로는 아직 저도 5년차 연구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제 연구자를 꿈꾸는 후배들이나 혹은 수련의 선생님들, 한의학과 학생들이 가끔 와서 어떻게 되면은 이제 한의사 연구직으로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냐, 혹은 선생님 연구 논문 재밌게 읽었다 이런 식의 피드백을 줬을 때 개인적으로는 가장 보람있는 순간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교수님들이나 선배님들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지금 연구자로서 성장을 하고 있듯이 저도 이후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배로 되고 싶습니다. 박사님께서 관심 있는 연구 분야와 앞으로 어떤 연구를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먼저 국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네, 동아시아 외에도 사실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한의학적 치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가 수행하였었던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된 연구 역시 미국, 노르웨이 그리고 한국의 침치료 전문가들과의 국제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외 전문가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그들의 전문성, 책임감, 그리고 제가 미처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향후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실제 침치료나 이런 한의학 치료의 실제 임상에서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임상 연구 최적화 조건 확보를 통해서 이들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해 나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한방수학과 전문이기 때문에 수화 시기에 받았었던 여러 한의학적 처치가 성인이 되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한방수학과 전문의로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소속되신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대해서도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1994년에 개원하였으며 올해로 이제 개원 29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한의학연구원에는 약 400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한의학 전공자들은 10%인 약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학, 뇌과학, 그다음에 약학, 수의학 등 다양한 전공자를 가진 이제 박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자와 꿈을 꾸는 후배들을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연구자의 길을 희망하는 후배 연구자분들도 연구가 좋아서 이 길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주니어 5년차 연구자이기도 하고 또 모든 일들이 다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연구를 수행할 때 있어서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계속해서 수정과 토론을 거치기도 하고 하나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길이 맞냐라는 고민도 개인적으로는 몇 번 했었고 그리고 내 외부적인 상황에 많이 흔들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그냥 스스로 혼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도달했던 결론은 제가 좋아해서 선택했던 길이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대로 제가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저랑 제 선후배 그리고 환자분들이 경험했던 한의학 치료의 효과를 그냥 우리들만의 언어가 아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에비던스로서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서 한의계나 아니면 국민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면 되게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후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서 선택한 이 길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연구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환자들이나 아니면 한의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같이 이 길을 잘 정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